안녕하세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공백업다입니다. 오늘은 배당주 무엇을 어떻게 사지? 그리고 그 후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하고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를 볼 때 산업별로 보는 포인트와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당주를 산업 성격별로 세 분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상품을 파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제 생각엔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운송수단, 사무기기, 의류, 화학제품, 술, 담배 등 눈에 보이는 제품을 파는 대부분의 기업이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임대업을 하는 기업. 건물이라는 자산을 이용하여 기업이나 개인에게 사무실이나 휴양시설을 제공한 임대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롯데리츠가 상장되어서 한 번쯤은 리츠주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돈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기업, 즉 금융투자운용회사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기업들은 고객의 예금이나 투자금을 받아서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돈으로 돈을 버는 기업으로 정의 내려봤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산업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각각의 산업 성격별로 재무제표 보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산업 특성별로 기업 가치 평가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연습과 이를 적용한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간단히 들자면 1번의 기업의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자 할 때는 저는 주로 FCF, 즉 잉여 현금 흐름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만지를 따지는 실질적 배당 성향을 이용한 기업 가치 평가를 하고 있고, 이번에 리츠주의 같은 경우 배당 성향을 구하는 공식인 당기 순이익 나누기 배당금 곱하기 100으로서는 제대로 된 현금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이익의 감가상각을 더하고 자산 및 임대금의 차익을 더하거나 빼주는 AFFO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번에 해당하는 기업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자본, 부채, 자산 비율의 변화를 파악하고 현금 흐름보다는 회계상 이익을 그대로 보는 것이 맞다 생각하여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그대로 기업 가치 변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마다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도 제각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저런 고민 끝에 위와 같이 결론 내었고, 물론 공부와 투자 경험을 쌓으면서 기업 가치 방법도 제 지금 방법보다 더 좋은 수익률이 나는 방향이 있다면 변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서 각각의 산업별로 기업 가치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배당주를 사야 할까요? 저는 아래의 5가지를 보고 주식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간 배당 성향. 둘째, 현재 배당률. 세 번째, 전체적인 재무제표 흐름 읽기. 네 번째, 현재 저평가 여부. 다섯 번째, 전망을 보지만 크게 잘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 옥시의 에너다코 인수나 알트리아의 전자담배 업체 인수 등 각 기업의 미래 먹거리 관련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전적으로 그것이 현재에 영향을 미쳐 당장 배당 컷이 발생할지 정도만 따지지 전문가들도 미래에 어찌 될지 예측하기 힘든 사실들에 의존하여 주식을 사진 않는다는 주의입니다. 그럼 실제 배당주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다음에 나오는 주식 종목은 종목 추천이 아니고 단순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배당 성향이 안정적인 주식 인터내셔널 페이퍼입니다. 2018년 자료를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흐름 3,200에서 자본적 지출 1,600을 뺀 금액이 약 1,600 정도가 남는데 이 중에 배당을 800을 했네요. 충분한 배당 여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자사주 매입도 730이나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9개월간 분기 자료에도 보면 영업 현금 흐름이 2,700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900. 그럼 잉여 현금 흐름이 1,800이 남겠네요. 이 중 배당을 600을 했습니다. 주식도 530을 사들였네요.
제 눈엔 배당 컷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반대로 배당 성향을 알았다면 배당 컷을 예상할 수 있었던 주식 크래프트 하인즈를 보겠습니다. 2018년 가장 눈에 띄는 게 단기 순손실이 1200이나 기록되었네요. 계속해서 영업현금 흐름을 보면 2600 정도를 벌었지만 그것의 질이 안 좋아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권을 팔아서 영업이익을 냈음을 알 수가 있네요. 여기 16,000이 보이시죠? 사업이 느낌적으로 힘듦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영업현금 흐름 2600에서 자본적 지출을 800을 빼니까 약 실제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1800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배당을 3200이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 부채와 어음 발행으로 말 그대로 빚을 내서 배당금을 챙겨줬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 2월 21일 배당 컷 발표로 인해 하루 만에 20% 이상 주식이 빠진 그래프인데요. 배당 성향을 잘 체크하셔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주식을 사긴 사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야 할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배당주뿐만 아니라 주식을 살 때에는 한 가지 종목에 올인해서는 안 되고 종목을 분산하여 투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살 때에도 한 번에 큰 금액을 사기보다는 금액도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투자 경험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 후 관리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기별 기업 어닝 및 재무제표 공시를 챙겨보며 배당 성향 변화를 체크합니다. 두 번째로 배당 받으면서 그 받은 배당금으로 재투자 복리 효과를 누립니다. 세 번째로 멘탈 관리를 위해 분산 투자와 동시에 투자금과 현금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현금 산만큼은 주식 대박앤세일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배당주를 사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폭락이 왔는데 매수할 여력이 없으면 멘탈이 나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배당주를 사야 하고 어떤 배당주는 피해야 하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한 발 한 발 포기하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면 누구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공백업다였습니다.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